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만큼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늘려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거래 절벽 속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다 보니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지운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택 임대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4조 1항에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자가 아닌 민간이 1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이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있고요, 매임대주택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건설임대 사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2가구 이상. 그러면서 면적은 이제 건축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나 토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 이런 경우가 이제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가 건설임대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매입임대 사업자는 1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럴 경우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물론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으로 한 9억 원 이하 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해서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 놓는 건데요. 단기 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 네. 장기 임대주택은 8년 동안 임대를 놓는 거고 단기 임대주택은 4년 동안 임대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그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자를 하는 걸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지난해 할수 있을까요?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 이제 1년이 꽤 됐죠. 1년이 넘었죠. 네. 지난 그 2016년도, 네. 17년도에 내놨죠. 근데 1년 동안에 그 임대주택 사업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성적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1년 동안 지나면서 초기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배제하고 양도세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돼갖고 지난해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9월 13일 날 다시 이거를 철회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혜택이 많이 줄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성적 임대주택 시장이 양소화됐다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였죠? 그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칙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대주택은 이제 등록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이제 부기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지나서 2년 후부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택이 임대 등록이 된 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서 좋고요. 또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물게하는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많이 들었죠. 5배. 네. 여기에 좀 천만이 엇갈리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너무 이제 과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과하다는, 있는데, 예. 네. 근데 사실은 임대주택에 등록을 해서 지난해 9월 13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부터 양도세까지 면제하는 혜택만큼 팔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집을 지어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등록한 사람도 이게 이제 해당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들 혜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 등록해서 혜택을 보다가 그 이전에 만약에 팔게 되면 이제 이런 과태료가 물리는 겁니다. 사실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 기간 내 짧게는 단기 4년, 길게는 8년 동안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 사업 등록자끼리는 거래가 됩니다. 등록 사업자끼리는 또 거래가 네, 되는 네. 거고 예외도 있군요. 네.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2020년 말까지는 매물을 던지라라는 신호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다주택자에게는 이제 계속 압박해 왔거든요. 예. 뭐 공시 가격도 올려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도세도 강화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걸 정부가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팔든지 아니면 제도권에 들어와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매물을 실제로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 매물을 내놓고 팔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가 1가구 2주택일 때에는 양도 차익의 50%를 냅니다. 첫 번째 파는 주택. 네. 두 번째 파는 주택 1가구 3주택일 때에는 60%까지 되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팔려고 내놔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있고 양도세 그렇죠. 부담이 있고 정작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은 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네, 그래서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임대주택 등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하게 되면 매도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중에서 또 갭투자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되는 4월이면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부동산은 되게 낮은 가격입니다. 그 자기 집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공시가격이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 받고 사서 이자 부담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참에 매도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금지돼서 재건주택 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예정에 없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네. 공시지가 논란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거, 단독주택에 대한 거 지금 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많이 올려라, 뭐 좋은 표현을 현실화라고는 네. 하지만 이게 굉장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공시가격은 투자 건물에 매기는 네. 가격인데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둘 다 해당이 되는데. 둘 다죠. 예.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협회를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얘기한 건 아니고요.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예. 감정평가 가격은 감정평가사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화되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가에 대비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낮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현실화시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공정가액 비율까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현재 80%를 금년도에 85% 올리고 내년도에 90% 올립니다. 공정가액 비율도 올라가고 공시가격도 올라가 버리면 세부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세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조세 전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이나 지가만 올릴 게 아니라 거기에 매기는 세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세율은 가만히 있고 가격만 올려버리면 세부 부담은 커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도 그냥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의 개입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전국에 한 3,600만 개의 번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400만 개의 필지가 개인 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평가 위탁하는 게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감정평가사에 위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간섭할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정부가 중앙정부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해 가격을 주잖아요. 평가하는 것만큼은 개입하면 안 되는데 필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시점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한 것도 가격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왜 공시가격을 시가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세금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대비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심지와 지방이 또 다릅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한 80%, 90% 되고요. 중소도시는 한 60, 70%. 지방 같은 경우는 농지는 한 50% 이하입니다. 그 이유가 농지 같은 경우가 현실화되면 농사 지어서 세금 내면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낮게 해놨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좀 높여놨는데, 사실은 그 감정평가 가격이 그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상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낮게 돼 있는 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정가액 비율도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보유세인 재산세와 이 그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결국에 지금 현재 대출도 규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마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시기에 그 집을 소유한 거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하고 뭐 보유세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유세마저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마저 부담이 이렇게 커진다면 정말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뭘 사고 팔아서 차익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살려고 집 사신 분들도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산세. 따라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까지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각종 사회보험이 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택을 한 5억 정도 주고 샀는데 한 20년, 30년 살면서 20억이 됐다. 소득은 없는데 연금 받아서 세금을 내거나 보험료나 연금 타니까 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죠. 이게 정부도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연금이나 또는 의료보험을 낮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유불급 아닌가.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이나 또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죄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보유세를 올리는 그 자체가 그 세수 확보 차원이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사실 그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공정 가액부터 올리는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는 그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네. 선의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각종 신고 의무에다가 과태료 부담 등으로 그마저도 망설여질 것 같고, 그렇다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부담이고, 어떤 선택이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대상구역 이상 지역의 규제적이라면 네. 1가구 다주택 같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규제적이 아니라면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도하는 게 좋겠죠. 지역별로 네.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서울을 25개구는 전부 규제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규제적은 어차피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매도해도 매수자가 손도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매도가 안 된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기타 지역에서는 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DSR 적용 때문에 대출 금액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림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는 곳도 많이 그렇죠.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분양 시장은 달아오르는 곳도 두 많이 가지 있잖아요. 측면에서 재건축 시장은 좀 이연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지난해 2월 22일 날 전전이단 강화가 됐죠. 이것 때문에 재건축 빨리 못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종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할 당시에 종후 부동산 가격에서 종전 부동산 가격을 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물론 비용도 다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물리거든요. 그러면 처음 가격이 올라가면 종후 자산 가격, 마지막 가격과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게 내기 때문에 재건축을 지금 당장 안 하고 가격이 발표되고 올라간 상태에서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지금 많이 나게 돼 있죠. 그만큼을 다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조합 단지들은 지금 사업 진행되는 단지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발표될 테니까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마치 시장과 정책이 줄다리기하고 술래잡기하고 그렇죠, 네. 잡기놀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은 시장이 그 영향을 받지만 또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은 또 정책을 이깁니다.
그래서 정책이 그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게 그거거든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매번 사실 이렇게. 이게 보완적으로 시장을 잘 분석하고 정부가 그때 맞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강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완화시키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또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고민 또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